김 선생님,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이고, 박 선생, 저도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냥 식초 한 스푼 먹기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에이, 식초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말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석 달 지나니까 병원 검사 수치까지 좋아졌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식사 후엔 꼭 졸음이 쏟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압약, 당뇨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은 점점 더 힘든 건지. 사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해온 53세 이진호 원장입니다. 저 역시 50대 초반 건강검진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혈관부터 소화관, 체중까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식초를 맛있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원장님, 그런데 왜 하필 식초인가요? 신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든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커피의 쓴맛은 익숙한데 식초의 신맛은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의 본능 때문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신맛이 나는 과일은 덜 익었거나 상한 것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피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커피가 우리 뇌를 깨운다면 식초는 우리 몸 전체를 깨웁니다. 혈관 간장, 온몸의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식초로 상처를 소독했고, 로마 군인들은 행군할 때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도 식초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식초를 건강을 위해 활용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초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72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간 고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14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매일 아침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125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우리 혈관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조금씩 녹여냅니다. 마치 배수구에 쌓인 기름때를 식초로 닦아내는 것처럼요. 둘째, 우리 몸속에 짠 성분 즉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죠. 셋째,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꼭 졸리신 분들 식초 한 스푼이면 그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3에서 5mm, 수은주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작 3에서 5mm 수은주 하실 수 있는데 약을 하나 더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보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2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곤 했죠.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2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130 정도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초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혈압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마치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런 차들을 치워주는 견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는 견인차를 더 많이 보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소화가 편해지고 장이 건강해집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2주쯤 지나니까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가게 되네요. 속도 한결 편하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초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거죠.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고기 먹고 체한 것 같을 때 매실액을 마시면 속이 풀리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또 하나 식초는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잘 자라게 도와줍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좋은 균이 많아야 변비도 없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이런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의 90%를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식초를 드시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만성 변비로 30년을 고생하셨어요. 변비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 먹으면 일주일씩 화장실을 못 가곤 했죠.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세 번째로 간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독소를 분해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뱃살이 늘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생기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술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힘들어집니다. 식초는 간의 두 가지 문제를 도와줍니다. 첫째, 간에 쌓인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데 식초가 이걸 청소해 주는 거죠. 둘째,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65세 김순희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는데 식초를 넉 달간 꾸준히 드시고 재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크게 줄인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초를 한 스푼씩 드신 것뿐이었죠. 간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피부색도 맑아지고 눈도 더 밝아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간이 제 기능을 찾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67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만성 피로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달째부터는 동네 산책도 다니시고 지금은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초 먹으면 살이 빠진다던데 진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초만 먹는다고 체중이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우리 몸이 지방을 덜 쌓고 에너지를 더 잘 쓰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이 당을 처리하죠. 문제는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남은 당을 전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배에 말이죠. 식초는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덜 쌓이는 거죠. 일본에서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식초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초를 먹은 그룹은 평균적으로 배둘레가 2cm 줄었고 체중도 1에서 2kg 감소했습니다. 70세 정말순 할머니는 식초를 석 달 드신 후 배둘레가 5cm나 줄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물론 식초만 드신 게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덜 드시고 동네 한 바퀴씩 걷는 것도 같이 하셨죠. 중요한 건 식초가 마법의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조금씩 개선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체중 관리에서 식초의 또 다른 효과는 포만감입니다. 식초를 먹으면 배가 더 오래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식 생각이 덜 나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66세 박영숙 할머니는 평소에 오후 서너 시만 되면 꼭 빵이나 과자를 찾으셨는데 식초를 드시고 나서는 저녁까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5번째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식초를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69세 한정자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제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초를 같이 드시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셨지만 칼슘 흡수가 좋아진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뼈가 튼튼해지면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 허리나 무릎 통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김치를 많이 드시는데 김치에 들어있는 칼슘도 식초와 만나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 식초를 조금 곁들이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6번째로 피부가 좋아집니다. 식초를 드시고 나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식초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가 잘 돌면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피부색이 맑아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얼굴에 기미와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과도 다녀봤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죠. 그런데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어요.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진 거죠. 식초는 몸속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도 생기기 쉬워지죠.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의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식초에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식초를 드시면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73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매년 가을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은 기본으로 고생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올해는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리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물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몸속 면역력이 강해진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식초의 면역 증강 효과는 장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식초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릅니다. 8번째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식초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들이 식사와 함께 식초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20%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68세 최정민 할머니는 당뇨약을 2가지 드시는데도 식후 혈당이 200을 넘곤 했어요. 그런데 식초를 식사 때마다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이 16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8.5에서 7.2로 떨어졌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뭘 하셨냐고 물어보시더래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인데 혈당을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약과 함께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죠. 9번째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효과인데요. 식초를 드시고 나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이건 식초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74세 강순옥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셨죠. 그런데 저녁에 식초를 꿀과 함께 타서 드시기 시작한 후 잠들기가 쉬워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수면제도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깊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이 회복되고 다음 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피부도 재생됩니다. 식초가 직접 수면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희석해서 드시는 겁니다. 식초를 그냥 원액으로 드시면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전에 미지근한 물 1컵 200ml 정도의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처음엔 신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식사 중에는 샐러드에 식초를 뿌려 드시거나 국물 요리에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니까 처음엔 조금씩만 넣어보세요. 저녁 식후에는 물에 식초와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꿀의 단맛이 식초의 신맛을 중화시켜서 먹기도 편하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현미식초, 사과식초, 발효식초 등 천연 발효식초면 다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초 음료는 피하시고 순수한 식초를 드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식초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특히 인기가 많은데 사과에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현미식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요. 흑초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더 많이 희석하거나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식초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신 후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1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2스푼까지 늘려보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은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칼슘이 많은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식초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철분이 많은 시금치나 쇠고기도 식초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죠. 반대로 식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식초와 함께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기 1시간 전후로는 식초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초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초 물김치입니다. 물김치 국물에 식초를 1스푼 넣으면 새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을 식초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껍질에 칼슘이 녹아 나와서 칼슘 보충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 우유입니다. 우유에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요구르트처럼 되는데 유산균 효과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식초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5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식초를 1년 드신 후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고 69세 이영자 할머니는 식초 덕분에 무릎 수술을 안 해도 되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식초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개선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식초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생활 습관도 같이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잠도 7시간 이상 주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초가 아무리 좋아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식초를 먹는다고 내일 당장 혈압이 정상이 되고 혈당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반응을 보입니다. 식초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검증된 건강식품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좋은 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깝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식초 1스푼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신맛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압, 혈당, 소화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